오늘은 체와 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체는 양인데 용은 음이다. 또는 체는 음인데 용은 양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음과 양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왜 음과 양이 바뀔까 하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귀찮기도 하죠. 하지만 체와 용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고 쓰는가 따라 해석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체용론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의로 해석하자면 체는 몸체죠. 용은 쓸용으로 몸과 쓰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체와 용을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체는요, 본체가 되고 용은 작용이 됩니다. 본체란 사물의 기본 구조, 즉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용은 사물의 작용, 즉 쓰임, 컴퓨터로 말하자면 엑셀이라든가 게임 등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본체는 불변으로 변하지 않는 고유의 성질로 우리가 체를 불변한다고 하는 것이고, 용은 상황, 환경에 따라 모양이나 성질이 변화를 합니다. 체는 불변하는 것으로 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체는 움직이지 않는, 즉 정적인 것,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용은 체에 반해서 사물의 작용으로, 즉 움직이는 것, 육체를 말합니다. 정적인 체는 상으로서, 즉 관념적으로 눈에만 보이는 것이며 사주 원국으로, 즉 천간을 말합니다. 동적인 용은 형으로서 현실적인 것, 만져지는 것, 즉 사주에서 지지를 뜻합니다. 체용론 첫 번째, 체용은 공존한다. 그럼 체와 용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금을 만나서 책상과 의자로 변했네요. 여기서 나무는 체가 되는 것이고 책상과 의자는 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의자와 새 의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종이 의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변함없는 나무 의자입니다. 체인 나무와 용인 의자가 공존하는 것이죠. 쓰임이 다를 뿐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주 원국이 체라면 대운과 세운은 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쓰임을 우리가 목적으로 태어났죠. 그러므로 체와 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체용론, 우리가 두 번째로서 체용은 전환된다고 했죠. 이번엔 예쁘고 청량한 컵을 예로 들어볼게요. 투명한 걸 보니까 즉 유리로 만들어졌죠. 그러므로 체가 되겠죠. 즉 유리가 체가 되는 것이고 컵이 용이 되죠. 근데 컵에 꽃을 꽂아서 꽃병으로 써요. 그럼 이 컵을 뭐라고 할까요? 아마 다들 꽃병이라고 하겠죠. 컵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나 체지만 꽃병으로 쓰이니 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컵은 용이기도 하지만 체이기도 한 것이죠. 체용은 고정 개념이 아닙니다. 체이기도 하지만 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체용론 세 번째, 체용의 형상은 변화한다 그랬어요. 형은 즉 만져지는 것, 상은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형상은 만지고 즉 상상하는 것이 됩니다. 즉 어떻게 생각하고 보여지는지가 형상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즉 표면적인 부분을 보고 형상을 인지합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종이 상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담는 상자로 인식하고 정의합니다. 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자에 시즌이 지난 옷을 보관하려 담는다면 옷 보관 상자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즉 물건을 보낼 때 쓴다면 택배 상자로 쓰이겠죠. 이 담는다는 쓰임인 바로 용이 되는 것이죠. 아빠가 선물이야 하면 우리는 대부분 선물 상자를 상상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면 만질 수 있으니 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선물 박스를 풀고 즉 포장지로서 쓰임을 다해 즉 분리 우리가 수거장 앞으로 간다면 이것은 쓰레기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분명 아까와 같이 변함없는 상자인데 말이죠. 맞닥뜨린 애후 환경에 의해서 형상이 즉 변화한 것이죠. 상자는 사물을 정의하는 즉 채용이 되는 환경에 따라 형상이 선물이 될지 쓰레기가 될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은 바라보는 즉 환경에 따라 보이는 모습이 즉 바뀌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을 채용의 형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여기라는 글자처럼 계속 변화하는 것이죠. 이 채용의 변화를 우리 사주 원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눈에 보이는 정신적인 천간일까요? 만져지는 행동적인 지지일까요? 만져지고 행동적인 지지가 바로 쓰임인 용이 되는 즉 가변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채용의 변화는 지지에서 발생합니다. 그럼 지지의 채용을 알아볼까요? 지지의 채용에 앞서 우리 12지지를 정리해 볼까요? 자가 시작이지만 좀 더 우리가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임부터 시작해 볼게요. 모든 것은 양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끝나죠. 음이 커지면 양이 작아지고 양이 커지면 음이 작아지죠. 그래서 양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임목은 우리가 양목이죠. 묘목은 음목, 진토는 양토, 사화는 음화, 오화는 양화, 미토는 음토, 신금은 양금, 유금은 음금, 술토는 양토, 해수는 음수, 자수는 양수, 축토는 우리가 이제 음토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왕초보 명리 입문 영상에서도 나올 텐데요. 계절로 나누어 볼 때 계절의 시작은 어때요? 양이죠. 즉 생지가 되죠. 인묘지는 봄의 계절이죠. 즉 이는 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양이 되는 것이고, 묘는 우리가 이제 음으로 보죠. 즉 음목이 되는 것이죠. 또 여름은요 사오미로서 여름의 시작은 사화부터기 때문에 사는 양이 되는 것이고, 오는 바로 음이 됩니다. 가을은 신유술월이죠. 즉 가을은 신부터 시작돼서 신이 양이 되는 것이고 유금이 음이 됩니다. 겨울은 해자축으로 해수가 바로 시작점으로 양이 되는 것이고 자는 음수가 됩니다. 자, 이번엔 계절의 마지막인 간절기들이 남아있죠. 즉 봄의 간절기 진토는 바로 양토가 되는 것이고, 여름의 간절기인 미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 가을의 간절기인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겨울의 간절기인 축토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지지의 순서는요 채가 되고 지지의 쓰임은 바로 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 체화용이 변화한 게 있네요. 바로 화하고 수입니다. 왜 화하고 수만 체용이 변했을까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지지의 체를 알아볼까요? 지지의 체로 쓰인다는 것은 뭘까? 바로 탄생의 순간 생기는 사주팔자, 즉 육식갑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인과 간묘가 있네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을까요? 우리의 간지 구성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이 된다고 했죠? 갑은 양목이고 아래에 같은 양목은 인목뿐이므로 즉 갑인이 맞고 간묘가 틀립니다. 다음은 화로 해볼까요? 갑사, 갑오 뭐가 맞을까요? 갑사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갑오가 맞습니다. 마지막 수죠. 아마 갑자는 들어보셨어도 갑해는 들어보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이렇게 보니 지지의 음양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이시죠? 맞습니다. 표에서 보면 이는 체의 즉 역할 행동이 됩니다. 자, 이제 지지의 용으로서 쓰임을 볼까요? 지지가 천간은 같은 얼굴이죠. 아마 지장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데요. 천간이 지지로 내려왔다. 지지가 천간으로 올라갔다. 많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사화가 하늘로 올라가면 병화가 되죠. 우화가 하늘로 올라가면 정화가 되고 해수가 하늘에 올라가면 임수가 되죠. 자수가 하늘에 올라가면 개수가 됩니다. 자, 음양을 볼까요? 사화가 양, 우화가 음이라면 용으로 쓰이는 것이겠죠. 자, 그럼 왜 화와 수만 변화했을까요? 알아볼까요? 화와 수의 지지의 체형의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 이제 알아볼게요. 체형의 변화 원인을 우선 주역계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12지지에서 자수를 시작으로 해서 일양이 시생을 하죠. 즉 축에서 2양, 인에서 3양, 묘에서 4양, 진에서 5양, 사에서 6양이 발생이 되면 어때요? 양이 극에 이르게 되면 음이 생성되므로 즉 오에서 이름, 미에서 이음이 생성되고 신에서 삼음, 유에서 사음, 술에서 오음, 즉 해에서 육음이 생성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체형의 변화가 화하고 수에서 일어났었죠. 자, 들여다보자고요. 우선 음의 옷을 입고 있는 해수는 6개가 모두 음으로 음의 기운만으로 꽉 차 있는 음의 완전체죠. 즉 육음지기로서 물극필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든 물체는 극에 달하면 반대로 변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해수가 음으로 꽉 들어찬 즉 양적인 우리가 기질임을 뜻합니다. 자, 이번엔 반대에 있는 즉 음의 옷을 입고 있는 사화를 볼까요? 사화는요 6개가 모두 양의 기운으로만 꽉 차 있죠. 그래서 양의 완전체가 되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육양지기로서 겉은 음이지만 그 속에는 양의 기운이 가득 찬 즉 양적인 기질임을 뜻합니다. 이번엔 양수의 옷을 입고 있는 자수를 볼까요? 이 량이 시생으로서 오후 말에 이 량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죠? 이 량이 초여로 뿌리가 되는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뿌리 속 내면에는 즉 소심하고 숨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 음적인 기질을
뜻합니다. 자, 마지막 양화의 옷을 입고 있는 오화를 볼까요? 이름 시생으로 5개의 양기 아래 1개의 음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시죠? 음의 분기점으로 방금 전에 한 자수와 마찬가지로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쫄기도 하는 약한 기질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음적인 기질로 쓰입니다. 즉, 꽉 차는 것은 양이고 그 순간 근본으로 회귀하여 즉 시생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시기가 되며 이때 즉 변화가 시작되어 양이 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장간을 통해서 본 체용의 변화입니다. 12지지가 있습니다. 즉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12지지가 있습니다. 겉은 양으로 시작해서 음으로 끝나게 돼요.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이 지지 속엔 신비하고 기묘한 지장간이 있습니다. 지장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지장간은 여기 중기 우리가 정기의 기운을 담고 있죠. 여기는 전월의 본기인 기운을, 중기는 생진 즉 인신사에는 다음 계절의 양의 기운을, 또 왕지인 좌우묘인은 오화 속 기토를 제외하고는 없고요. 고지인 진술충미는 전 계절의 음의 기운을 담고 있죠. 그리고 정기는 천간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힘이 강한 것이 정기로 이것이 즉 지지에 가장 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체용이 중요한 음양의 기운은 즉 지장간 속에 이 정기의 음양이 숨은 기질로 용인 쓰임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요. 우리 겉이 아주 세게 보이는 사람이 속이 더 여리다고 하죠.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겉으로 보이는 체와 속에 숨어있는 용을 적절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와 용은 불가분의 관계로 화와 수를 음이다 양이다 나누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음과 양을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